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0.75%가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춘 뒤에 나온 결정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얼어붙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일요일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3일 0.5%포인트를 내렸는데도 주가가 폭락하자 12일 만에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린 겁니다. 미 연준은 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7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어치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효과를 봤던 두 가지 카드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또다시 꺼낸 셈입니다. 이러자 한국은행도 오늘 오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1.25%에서 0.75%가 된 건데 국내 기준금리가 0%대로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금리도 0.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지면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크게 내려갔지만 주가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1.9% 올라 1,800선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팬데믹 공포를 떨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오후 들어 결국 3%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장 마감 이후 결정돼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그런 유동성 공급 기능들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양적 완화를 하는 거지만 국채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정부도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피해 업종 지원부터 추경까지 이어진 1에서 3단계 대책에 이어 4에서 5단계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충격도 심각합니다. 수출이 줄어든 데다 공장 가동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와 정유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들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판매 절벽까지 우려됩니다. 해외 출장길이 막혀 적극적인 마케팅도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작업이 이제 원활하게 수급이 돼야 되는데 들어올 건 안 들어오고 나가야 될 건 계속 나가고 하니까 발주 나오려 하는 게 이제 미뤄지는 거죠. 수주하는 물량은 갈수록 줄어 휴가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 20% 줄었어. 생산이 다 100% 안 되잖아요. 자꾸 줄잖아요. 정유 화학업계는 석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가 하락까지 맞물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팔 곳이 줄어들면서 공장을 돌려도 이익이 많지 않아 가동률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부진한 영향도 큽니다.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제에 들이운 그늘이 짙어지자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제는 자연스럽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재난 기본소득으로도 번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자고 건의하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면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중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을 52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지원 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기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보단 추경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살리기가 우선이라던 게 청와대 방침이었는데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지원 구상에 대해선 의견을 듣고 논의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선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 1조 3천억 원 정도 쌓여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국회에선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지금 여야가 만나고는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에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민생당 김광수 의원이 모였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시 회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여야 간사는 앞서 오후 1시 반에도 만났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1시간 반 만에 회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여야 간사 회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네, 지금 추경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목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여당은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대한 감액도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 11조 7천억 원보다 총액을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통합당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총선용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고 가정 양육비도 직접 지원하자는 겁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목소리는 오늘 여당에서도 나왔는데요. 대구 지역의 김부겸 의원 등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3달 동안 월 100만 원씩 직접 지원하는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까지는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마감 시간이 다가온 만큼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당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관계자는 야당의 감액 요구가 많이 줄었고 일방적으로 줄이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도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합의가 조만간에 가능하다는 전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도 예산 소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안을 가지고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날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네, 국회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한 시민을 만났는데요. 학교와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쳐왔지만 3주째 일을 쉬게 되면서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분들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사람. 오늘 밀착 카메라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태권도 사범 김두수입니다. 3월이면 한창 도장에 애들이 넘쳐날 때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은 지 3주가 돼갑니다. 저는 도장 수업 말고 학교에서 방과후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그것도 없습니다. 계약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서를 넣어놨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도장 수입하고 방과후 수입 월 한 400 정도 벌이는데 지금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먼지도 털고 청소기도 돌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해요. 4월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그냥 안 쓰는 전략인데 뭐 집에 있습니다. 방콕처럼 뭐 임대료하고 보험료하고 뭐 이것저것 그걸 이제 나가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드네. 제가 수입이 없어서 요즘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이차 운전하기 무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마스크 끼고 여기 뭐 물주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콜 타고 이걸로 손을 딱 씁니다. 제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가족이 더욱더 걱정됩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집에 가면 가족들이 걸릴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요즘 같은 때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데였나 보네요. 예,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올 같은 날 주말에는 사람들이 방학을 했는데 저기 서성이는 사람들이 모두 코를 기다리는 대리기사들입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서근지 왜요? 동병상련. 혼자 이렇게 밤에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래 나와서 일한다는 보면은 여기서 경쟁자는 생각보다 전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대리 위에 또 다른 수입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저런 분들은 그 대리로 전업을 또 하고 그러니까 30분 정도 기다리니 콜이 잡혔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리사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인 가게 팔아주려고 가신 손님이래요. 후배가게 일부러 손님이 없으니까 친구 부부랑 같이 가서 한잔 먹고. 새벽 6시까지 운전해서 8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중에 2만 원 정도를 회사에 줘야 합니다. 그래도 평소 주말에 버는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료 사부님 얘기를 듣고 코로나19 대출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대출이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이제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린다. 그 말씀이죠. 방과후 교사도 재직증명서나 서류를 뗄 수가 없어서 대출이 어렵고 대리운전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고용 노동자 정부 지원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많이 좀 허탈감? 이렇게 된데 가지고 갔는데 근데 뭐 막상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찌해야 되지? 저희들의 무너진 일상은 언제 복구될 수 있을까요? 바란 점은 많은데 근데 뭐 제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지금 힘들게 생활하니까 빨리 또 코로나가 지나가가지고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으면 그게 제가 지금까지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버티는 수밖에.